손자병법 행군편.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전투는 아군의 군진을 정비한 다음 적을 관찰한다. 산을 넘을 경우에는 계곡을 의지해야 하며 전망이 트인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 적이 고지에 있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산악전의 원칙이다. 물을 건너면 반드시 물에서 떨어져야 한다. 적이 강을 건너오면 강물 속에서 맞아 싸우지 말고 반쯤 건너오게 한 다음 공격하면 유리하다.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물가에 붙어서 적을 맞아 싸우지 말고 나무가 무성한 높은 곳에 진을 쳐야 한다. 또 하류에서 상류의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물에서 군대가 행동하는 방법이다.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가로질러 갈 때는 가능한 한 머무르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 부득이 그런 곳에서 싸울 경우에는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숲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소택지에서 전투하는 원칙이다. 평지나 언덕이 있는 곳에서는 편리한 곳에 진을 쳐야 한다. 고지를 배후나 높은 곳에 두고 죽을 지형을 앞으로 하고 살아날 지형을 등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평지에서 전투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네 가지 군대의 유리한 법은 옛날 황제가 사방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거둔 방법이다. 무릇 군대가 진을 치기에 높은 곳은 좋으나 낮은 곳은 좋지 않고 양지는 좋으나 음지는 좋지 않다. 또 위생을 잘 다스리고 충실하게 대처하면 군대 안에 아무런 질병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필승의 군대라고 한다. 언덕이나 둑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양지 쪽에 자리 잡고 높은 곳을 오른쪽 등 뒤에 둔다. 이것이 전투에 이로움을 주고 지형에 도움을 얻는 길이다. 상류에 비가 내려 물거품이 내려올 때 부득이 그곳을 건너야 한다면 거품들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릇 지형에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와 땅이 움푹 들어간 좁은 분지, 한번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곳과 초목이 무성하여 동서남북을 분단하기 어려운 곳, 깊은 수렁으로 벗어나기 힘든 늪과 좁은 산골짜기 등이 있다. 이런 곳은 반드시 속히 빠져나가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아군은 그런 곳을 멀리하되 적은 가까이 하도록 하며 아군 편에서는 그러한 곳을 마주하고 적군은 그런 곳을 등지도록 해야 한다. 군대의 주둔지 근처에 험준한 산지가 있거나 수초가 우거진 택지가 있거나 갈대숲, 관목과 숲이 우거진 곳이 있으면 되풀이하여 수색해야 한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기 때문이다. 적에게 가까이 가도 조용한 것은 그들이 지형의 험준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포진하고서도 자주 도발하여 오는 것은 이 편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공격하기 좋은 장소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무가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는 것이고 풀이 우거진 곳에 많은 장애물을 설치한 것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는 것은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이고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도 복병이 숨어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먼지가 높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전차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고 흙먼지가 낮고 넓게 퍼지는 것은 보병이 진군해 오는 것이다. 먼지가 산발적으로 이는 것은 뗄나무를 마련하기 때문이고
먼지가 오가고 있는 것은 수경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군의 사자가 말을 겸손하게 하면서도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군의 사자가 말을 강경하게 하고 진격 태세를 취하는 것은 철수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경전차가 먼저 나와 측면에 배치되는 것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화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에게 계략이 있기 때문이다. 전투용 수레가 앞에 나와서 양쪽을 지키는 것은 진영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분주하게 병거를 배치하는 것은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적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은 유인하기 위해서다. 무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있다는 것은 굶주렸다는 증거이다. 물을 길러 나와서 자기가 먼저 마시는 것은 식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여주어도 공격해 오지 않는 것은 적이 피로했기 때문이다. 적진 위에 새들이 모이는 것은 적군이 철수하여 없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소리쳐 부르는 것은 공포 때문이다. 군대가 소란한 것은 장군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이고, 군기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장교들이 마구 성내어 소리치는 것은 군이 지쳐있기 때문이고, 말을 잡아먹는 것은 군량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취사도구를 다시 막사로 반입하지 않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것이다. 장수가 간곡하고도 장황하게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하들에게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을 남발하는 것은 사정이 급해졌다는 뜻이고, 벌을 남발하는 것은 상황이 딱하다는 뜻이다. 포악한 행동을 하고 나서 부하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군사들의 동요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다. 적이 구태여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하는 것은 쉴 틈을 얻으려는 것이다. 적의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맞붙지도 않고 서로 물러서지도 않을 때는 반드시 상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병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직 무력만 믿고 진격해서는 안 되고, 전력을 집중하는 한편 적군을 잘 살펴서 적당한 인재를 쓰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계책도 없이 적을 가볍게 여기는 장수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군사들과 아직 친해지기도 전에 징벌하면 신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신복이 되지 않으면 통솔하기 어렵게 된다. 군사들이 이미 친하게 따르는데도 징벌을 하지 않으면 통솔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부드러운 말로 하고, 통제는 힘으로 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 평소에 법령이 잘 시행되고 이로써 백성들을 가르쳐 왔다면 백성들은 복종할 것이다. 평소에 법령이 잘 시행되지 않은 채 백성들을 가르쳐 왔다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법령이 잘 시행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